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1단원을 끝난 이후에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장의 기본 구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문장의 기본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본 것이 있을 거예요.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 주어, V 동사, O 목적어, C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보어. 이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를 중학교 때쯤에 배워봤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 물음표를 쳐놨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과연 맞냐 이 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품사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품사라는 것 이것도 언젠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면 뭐 영어에서는 팔품사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뭐 의문사, 관사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써주면 뭐 명사, 형용사 등등등 이런 것을 이제 뭐뭐뭐 사 있죠. 이것을 품사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쭉 다 써놨어요. 원래 이게 PPT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건데 그냥 한 번에 다 보여줍니다. 여기 문장이 있어요. I consider him a genius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그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고려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I는 주어, 동사, consider 동사, 그다음에 him은 목적어이고 a genius는 complement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어는 알죠? 그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것을 주어라고 하고요. 동사, consider가 동사이고 힘은 목적어, 목적이 대상이 되는 것. 그다음에 컴플리먼트를 모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보어가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설명해 주자면 보어는 보충해 준단 말이에요. 보충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천재이다. 그러니까 그가 천재이다는 것을 이제 보충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됐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 보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목적 보어와 주격 보어. 다시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다시 말하면 뭐 목적 보어라고도 하죠.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 이렇게 단순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주가 아니라 지금 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볼까요? 선생님 여기 밑에 품사라고 써 있는 걸 볼까요? 궁금한 게 있었던 거죠. 이거 아이는 내가 명사로 배운 것 같은데 대명사라고 해서 명사로 배운 것 같은데 여기처럼 명사. 컨시더는 동사인 거 알겠고 다시 힘도 대명사잖아. 그럼 또 여기 명사로 써야 되고 근데 지니어스도 명사예요. 명사. 이렇게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왜 여기서는 위에는 주어라고 하고 여기는 목적어라고 하고 보어라고 할까? 여기 위에만 또 동사라고 하고 왜 말이 혼용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선생님도 대학에 가서 듣게 되었는데요. 볼게요. 기능의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기능 여러분들. 다시 기능에서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장 내에서 이 I는 주어로서의 기능을 하고요. consider는 문장 내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합니다. 서술한다. 뭐뭐 서술한다 할 때 그 서술 있잖아요.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힘은 목적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genius는 위에 마찬가지로 complement 보어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기능과 여기 기능과 품사가 혼용돼서 썼던 겁니다. 사실은 여기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V라고 뭐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을 좀 더 서술어라고 쓰는 것을 좀 더 정확한 말이라고 씁니다. 다른 말도 볼까요? 다른 문장 I put a ball on the table 하면 기능으로만 서술해 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 다음에 adverbial에서 부사적 어구라고 적어 놨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부사적 어구는 무슨 말이냐면 부사이긴 하지만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부사 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adverbial에서 하면은 네, 됐나요? 네, 높아심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전공자들에서는 다시 이것도 adverbials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역시 compliment라고 해서 보어라고 여기긴 하는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알 필요가 없고요. 이 정도로만 선생님이 앞으로 그 강의를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A라고 쓰면 이것이 부사적 필수, 부사적 어구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기능어로서 다 알려줬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다 알려주고 이제 부사적 어구가 알려줬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앞으로 설명할 때는 다시 이 동사를 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 보는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전부 다 SVOC 이렇게 씁니다. 그럼 선생님만 서술어라고 해서 P라고 써버리면 여러분들 다른 문법서들을 볼 때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선생님도 V라고 쓸 건데 서술어 부분을 근데 이것이 굉장한 차이죠. 알고 보는 것이냐 모르고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나 다른 겁니다. 확연히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를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생성의 기본 원리부터 볼게요.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씩 보는 거예요. 영어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한 언어입니다. 이걸 non-pro drop이라는 용어로 쓰긴 하는데 여기 역시 알 필요는 없지만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명령문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생략인 거죠. 이 사람들 그 원어민들 머릿속에는 반드시 주어라는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라는 주어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거 생략해서 말하는 거겠죠. 알겠나요? 아무튼 영어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한 언어입니다. 두 번째, 2번 의미 역할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엇이냐 표현은 예를 들어서 행위자, 경험자, 도구 등등의 의미 역할들이 부여가 되는데 이 문장에서 보시면 I hit the tennis ball with a racket 합시다. I는 행위자죠. The tennis ball은 경험자라고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경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말로서는 theme이라는 말을 쓸 텐데 theme 주제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받게 돼요. 이 테니스 볼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with a racket 했을 때 racket은 뭐예요? 도구죠. 됐나요? 이러한 문장에는 역할들이 있어요. 각각 맞는 역할들. 이렇게 이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보십시다. 이 의미 역할의 부여는 뭐가 부여하냐? 서술어가 부여합니다. 아까 서술어라는 말 배웠죠. 서술어가 뭐예요? 여기서는 hit이죠. hit이라는 단어를 생각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누가 무엇을 때리고 무엇으로 때리느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것들이 쭈르륵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어민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것이 이 세 가지 정도가 타라락 나타나면서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을 이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문장의 생성 원리예요.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술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문장이라 함은 주어와 동사라고 했어요.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동사 즉 서술어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무엇이 오는가 어떤 요소들이 오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볼게요. 서술어 중심의 문장을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 one place 서술어라고 썼는데 이것도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마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는 앞에 나오는 주어 말고는 없죠. 뭐 크게 웃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행복하게 웃는다. 그러면 행복하게는 부사하기 때문에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스마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웃느냐라는 이 주어를 필수적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smile은 one place 서술어 해서 한 자리에 그 의미를 끌고 오는, 의미 역할을 끌고 오는 단어가 되겠어요. 두 번째 볼까요? 주현 studied English. 봅시다. study를 하면 누가 공부를 하냐 주체가 나올 테고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정훈 gave 규민 a book. 봅시다. 주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라는 말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 자리 서술어예요. 하나, 둘, 셋. 알겠나요? 이처럼 서술어가 문장의 구조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것을 왜 이끌어냈냐면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배울 것들이 다 동사가 중심으로 해서 문장의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넘어갑시다. 문장의 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봤던 것들은 지금까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뭐 이런 걸 배웠었겠지만 선생님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문장의 형식을 구분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동사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동사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SV,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특정 전치사 명사 구가 온다는 것.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필수 부사 어구, 주어 동사 간목, 진목,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형식이라는 것.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걸 다 훑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쪽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주어 동사 형태. 선생님이 일형식 이런 말 쓰진 않고요. 그냥 이 문장 형태로만 볼게요. 주어 동사. 주어는 동사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문 보면 he dances. 그는 춤을 춘다. 그렇죠? 이것으로만 끝났죠, 여러분. 말이. He dances. 그는 춤을 춘다 해서 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문장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dance라는 단어는 he만, 그러니까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one place 서술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필수 부사 어구. 주어는 필수 부사 어구에 동사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school begins. 학교는 시작한다. 뭔가 부족해 보이죠? 학교는 시작한다. 우리 요즘 이제 수업이 언제 시작할 것인가 계속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그쵸? 언제 개학이 시작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언제라는 말이 들어갈 텐데 그 밑에 예문 보시면 school begins at 8:30라고 하고 있죠. 학교는 8시 30분에 시작을 한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등교하시면 우리 학교 수업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선생님이 이 예문을 써봤는데요. 이렇게 시작한다. 언제 시작하냐 해서 언제라는 말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됐죠? 시작한다가 아니라 언제 시작하냐 이런 게 궁금해지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꼭 와야 된다. 그 다음 주어, 동사, 보어. 주어는 보어이다. 혹은 주어는 보어가 된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보어 설명할 때 잠깐 설명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격 보어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계속 해야 되니까 주격 보어이고요. 왜 주격 보어이냐?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You must keep. 너는 뭐뭐인 채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keep이라는 단어가 지키다는 말도 있고 뭐뭐인 상태로 있다는 말도 됩니다. 뭐 어떤 것을 유지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너는 뭐뭐인 채로 유지해야 된다. 말이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keep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quiet. 너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하나.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해석 볼까요? 너는 조용히. 왜냐면 조용히 뭐뭐 하게라는 것은 부사잖아요. 그쵸?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러한 keep과 같은 동사 다음에는 뒤에 형사 이거는 형용사를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형용사가 와줘야 돼요. 여기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한국말과는 다르게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이 keep 다음에는 이러한 문장 구조 SVC 이 문장 구조에서는 주어가 여기 뒤에 뭐뭐한 상태로 이쪽 뒤에는 상태가 와줘야 돼. 상태. 그러면 조용한 채로 조용한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 됐나요? 그러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 다음에는 이 뒤에는 상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아 이래서 형용사가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너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 말 되겠죠.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거. 네. 사실 여기 형용사 말고도 명사가 오기도 하죠. 그쵸? 뭐 다른 예를 한번 볼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보면 뭐 you are a student. 아이고 이런 진부한 예문을 쓰다니. You are a student. 당신은 학생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건 주격 보어. 너가 누구냐? 학생이다 라는 것으로 말을 보충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명사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넘어갑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We all desire. desire는 뭐뭐를 열망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열망한다. 근데 뭘 열망하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we all desire peace. 우리는 모두 평화를 소망한다. 됐어요. 이해됐죠?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플러스 특정 전명구, 전치사, 명사, 구를 얘기하는데 전명구는 쌤이 명사를 꾸미는 7가지에서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전치사, 명사, 구를 얘기하는데요. 봅시다. He reminds me. 그는 나에게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이 안 되죠? 무엇을 떠올리게 하느냐 하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He reminds me of you. 이렇게 me 다음에 특정한 전치사, 명사, 구가 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주어 플러스 V 플러스 목적어 그 다음에 특정 전명구라고 이렇게 나눠 넣긴 했지만 세션을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주어 동사 이 목적어 이거랑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동사를 외우시면은 이 뒤에 목적어랑 이러한 특정한 전치사 명사 구가 온다는 것을 같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뒤에 뭐가 오는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어 외울 때 이 뒤쪽까지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죠? 네, 넘어갈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부사, 필수어구. 주어는 부사, 어구에 목적어를 하다. 여러분 좀 안 나눴는데 I put it. 나는 그것을 두었다. 근데 원어민들은 바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엇을 어디에 뒀는데 어디라는 장소의 개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I put it on the table 하면은 나는 그것을 테이블에 위에 두었다까지 어디에까지 꼭 같이 와줘야 되는 그 어구가 되겠어요. 됐다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흔히 사형식이라고 알고 있는 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여기다가 선생님 써놨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I는 indirect를 얘기하는 거고 D는 direct를 얘기하는 겁니다. Books offer. 책은 제공해 준다. 뭘 제공해 주냐? 그리고 누구에게 제공해 주냐? 이것까지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Book offers us many things.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해 준다. 이런 정보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아까 다시 한번 반복. 이거는 무슨 보어? 목적격 보어. 줄여서 목적 보어라고 하고 목적 보어라고 하는 이유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목적 보어.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목적 보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체크해 두고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보어라고 동사한다. 주어는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하는 것을 동사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나온 예문은 지금 이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news made her. 그 뉴스는 그녀를 뭐뭐하게 했다.
선생님, 뉴스가 그녀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말이 안 돼. 일단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어, 여기서 우리 형식을 구분할 때 좀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made라는 단어가 항상 여기처럼 오형식으로 다시 오형식이란 말 안 썼었는데 항상 이 오형식으로 쓰이는 것만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문장 보면은 The news made her sad 해서 그 뉴스는 그녀를 슬프게 했다 이런 문장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들다라는 의미 만들다 뭐 예를 들어서 I made a doll 나는 인형을 만들었다라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항상 이렇게 오형식으로만 쓰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삼형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거로만 쓰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그 차원에서 The news made her는 이 문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The news made her sad 하면은 그 뉴스는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sad하게 했죠? 이 sad는 her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SVC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뭐였어요? You must keep quiet였죠. 거기 문장에서 quiet가 우리말로는 해석이 조용히 부사처럼 느껴지지만 여기 안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를 개라고 해서 부사처럼 느껴지지만 한국어로는 선생님 누차 설명했듯이 보어에는 보충해주는 말은 어떠한 상태를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슬픈 형용사죠. 슬픈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형용사가 와줘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이 형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넘어갑시다. 정리를 해볼게요. 문장의 기본 요소는 뭐다? SVOC. 야, 선생님 다시 얘기했죠. 품사와 기능을 구별해야 된다. 품사와 기능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틀린 말이지만 우리가 워낙 모든 책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SVOC로 넘어가기로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원래는 서술어라는 거. 네, 문장 생성의 기본 원리를 보시면 얘네는 서술어 중심의 문장이 된다. 그래서 서술어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one place, two place, three place 혹은 four place까지 나오겠죠. four place가 있나? 보통은 three place까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서술어의 중심으로 이런 문장 형식들이 다 구성이 되고요. 이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오늘은 숙제가 있습니다. Today's homework. 주말 잘 쉬셨을 테고요. 그래서 과제를 내겠습니다. 각각의 형식에 대한 문장 한 개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 6문장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네, 뭐 인터넷 찾으셔도 되고 진짜 못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예문을 쓰셔도 됩니다. 써보는 것에 의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것에서 문장에 한번 복습해 본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는 겁니다.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단테 영어와 함께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꼭 향상시켰으면 하겠습니다.